여러분, 한국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줄임말을 사용한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한국어 줄임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도 많지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눈팅, 눈으로만 확인하는 행위를 눈팅이라고 합니다. 당근,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비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는 줄임말일 겁니다. 이런 것은 포멀하게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재미있게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깜놀, 깜짝 놀라다 라는 뜻입니다. 고딩, 고등학생을 의미하고요. 초등학생은 초딩, 중학생은 중딩, 대학생은 대딩이라고 하겠죠. 생파에 초대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파는 생일 파티의 줄임말입니다. 줄여서 사이사이 말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추, 강력하게 추천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꿀잼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넘사벽, 감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을 의미하는 줄임말입니다. 한국인들과 대화할 때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버스에서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에 물건을 더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여름 옷에는 주머니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에서 가장 높은 분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총장님이라고 하죠.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에 해당되는 분은 대학에서는 총장님이라고 합니다. 여름 옷에 주머니가 없어서 물건을 손에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름에는 물건을 더 자주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이유 앞에는 주로 왜냐하면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건을 더 자주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잃어버리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름 옷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55번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 왜냐하면 4번이 정답입니다. 56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선생님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번 버스를 탈 때 가방을 잘 챙겨야 합니다. 가방을 챙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3번 여름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름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여름에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죠. 56번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버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56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인데요. 가나다라 앞에 있는 그런데, 그리고 이런 접속사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는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반대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 얘기도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겠군요. 3번 그리고 라고 시작하니까 역시 처음 문장은 아니지요. 시험을 잘 보려고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 시험을 잘 보려고 잠을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갔겠죠. 그런데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갔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가에 나와 있는 그런데는 어떤 뜻일까요? 잠을 안 자고 공부했는데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갔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라는 거와 연결하는 문장 그리고 이때 그리고의 뜻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공부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오겠죠. 잠을 안 자고 공부해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밤에는 잠을 자고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순서대로 바르게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던 대로 순서대로 잘 적어 놓은 것이 라번이군요. 4번이군요. 4번이 라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리고 이렇게 연결했던 부분을 잘 순서대로 배열을 해 놓았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잘 보려고 어젯밤에 잠을 안 자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갔더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밤에는 잠을 자고 공부를 할 겁니다. 문장의 순서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꾸 많이 읽다 보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소리 내어서 많은 읽기 공부 해 주십시오. 다음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십시오. 어떤 문장을 처음으로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 여러분은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면 모두 가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을 먼저 고르면 그 다음부터 연결된 문장을 찾기가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해서 개를 보면 언제나 피해서 다녔습니다. 무서워했죠? 저는 개를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길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개를 무서워했으니까요. 강아지도 조금 무서웠지만 강아지가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강아지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문장이 잘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문장을 연결해 보았으니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를 무서워해서 개를 보면 언제나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길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강아지가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지금은 저의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읽기 잘하셨고요. 이런 문장을 배열을 한 다음에는 꼭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서 문장의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문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맥을 연결하기가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집에 데려와서 함께 사는 강아지를 우리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함께 사는 강아지는 반려견, 함께 사는 고양이는 반려묘라고 한답니다. 59번, 6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여성들이 많이 하는 다이어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란과 채소만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세 번째는 밥과 빵은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종이컵 한 컵에 들어가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고 계시나요? 너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다이어트는 좋은 식단,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서 하셔야만 겠지요. 59번.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십시오. 예를 들어 토마토만 먹는 토마토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토마토만 먹는 다이어트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죠.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 설명은 기억이군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 다이어트 방법. 59번 정답은 1번입니다. 60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달걀과 야채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달걀과 야채만 먹는 계란과 채소. 계란의 다른 표현이 달걀이죠. 정답입니다. 내용과 일치합니다. 2번.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3번. 밥과 빵을 먹으며 고기도 먹는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밥과 빵은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수저 대신 종이컵으로 음식을 먹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저는 4번 보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종이컵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종이컵 한 컵에 들어가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저 대신 종이컵으로 음식을 먹는 다이어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60번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봄에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활동 뜻이 뭘까요? 활동은 몸을 움직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봄은 날씨가 좋아서 활동하기 편합니다. 그러나 봄의 햇빛은 가을의 햇빛보다 강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햇빛을 보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봄 햇빛을 어떻게 할까요? 않으면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61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봄 햇빛은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조심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봄 햇빛을 조심하지 않으면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않으면과 연결되는 조심하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봄 햇빛에 피부가 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 외출하실 때 꼭 선크림 바르시기 바랍니다. 62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가을 햇빛은 봄 햇빛보다 강합니다. 봄 햇빛이 가을 햇빛보다 강합니다. 2번 봄은 겨울보다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봄은 겨울보다 따뜻하고 날씨가 좋지요. 3번 봄에 아이들과 산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봄에 아이들과 산책하는 것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4번 봄에는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봄에는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떤 바깥 활동이 있을까요? 우리 지문에서는 공원에서 산책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군요. 여러분도 계절이 좋을 때는 산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62번 정답은 4번. 봄에는 바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메일이군요. 이메일은 제목이 있고요. 보내는 사람이 위에 나와 있지요. 가수 김준수 씨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부산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공연은 아쉽지만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공연은 이번 달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할 겁니다. 공연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환불을 원하면 해드립니다. 환불은요, 냈던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김준수 씨의 부산 공연을 기다리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합니다. 63번 수지 씨는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수지 씨, 이수 씨 가장이 보낸 이메일입니다. 내일 공연은 아쉽지만 취소되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알리려고 이 글을 쓴 거죠. 공연에 초대하기 위해서 아니고요.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나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외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3번. 공연의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4번. 부산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64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내일은 부산의 날씨가 좋을 겁니다. 내일은 부산에 비가 많이 올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날씨가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죠. 2번. 김준수 씨는 내일 부산에서 공연을 합니다. 김준수 씨는 내일 부산에서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3번. 다시 하는 공연의 날짜와 시간은 아직 모릅니다. 공연 날짜와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요. 다시 하는 공연의 날짜와 시간은 아직 모릅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군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공연표를 산 사람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을 원하면 해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4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찰은 도둑 같은 나쁜 사람들을 잡기도 하고 교통 질서를 지키도록 지켜보는 일도 합니다. 또한 동네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경찰이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무 때나 불러서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65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부탁을 항상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무조건 친절하게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은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가끔 무시해야 하나요? 절대 안 되죠. 언제나 웃어야 하나요? 이것도 좀 어색합니다. 늦게까지 일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경찰은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66번.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경찰은 아무 때나 불러서 부탁을 해도 됩니다. 아무 때나 불러서 부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2번. 경찰은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을 잡습니다. 경찰은 교통 질서를 지키도록 지켜보지요. 맞지 않습니다. 3번. 나쁜 일을 하다 경찰에게 잡히면 벌금을 냅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벌금을 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고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더라 라는 상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4번 사고가 났을 때 경찰에게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고하면 경찰이 옵니다. 66번 정답은 4번입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화하면 경찰이 옵니다. 내용이 그대로 본문에 있었습니다. 66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게임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래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이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책상 앞에 여러분 책상 앞에 어떻게 앉아 있나요? 시험 공부하실 때 책상 앞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계속 앉아 계실 겁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는 표현이 다르게 하면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되겠죠.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꼭 게임을 해서 건강이 니은 빈칸도 찾아보겠습니다. 67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됩니다. 계속은 어떤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오래 앉아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기억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계속입니다. 책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죠. 68번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오래 앉아 있어도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꼭 게임을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꼭 게임을 해서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68번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낯선 곳에 가면 여러분이 지낼 곳이 있으신가요? 조금 있다가 기억 빈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서 3주 정도 함께 살았습니다. 원래 하숙집에서는 한 방에 한 명만 살 수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셔서 같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고 맛있는 밥도 해 줬습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 하숙집에 놀러 갑니다. 69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이 사람은 친구의 집에서 함께 살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한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살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지내다 라고 표현합니다. 69번 기억은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지내다 라고 표현한 지낼 곳이 없었습니다. 정답 4번이군요.
70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저의 친구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1번. 친구는 한국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한국에 왔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2번. 저는 이제 친구의 하숙집에 가지 않습니다. 요즘도 가끔 하숙집에 놀러 갑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맞지 않습니다. 3번. 친구의 하숙집 아주머니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친구의 하숙집 아주머니는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을 수도 있게 해주고요. 집을 구하는 것도 도와주셨잖아요. 4번. 친구의 하숙집에서 3달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친구의 하숙집에서 3달이 아니고 3주를 같이 살았습니다. 70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토픽 수업을 종강하겠습니다. 수업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한국 문화와 다양한 단어와 더불어 많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항상 기본적인 단어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토픽 급수를 꼭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지 않아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산에서 유학하시는 동안 많은 추억 쌓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말고사 때 뵙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